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호용 교수님, 강성범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은 안녕치 못하네요. 아유, 왜요? 전쟁 중에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어요? 마음도 네. 그렇고. 예. 네. 맞아요. 사람들 마음도 마찬가지인 게 네. 얼마나 국민 수준이 높다는 게 저희들이 방송하다가 이게 방산 무기 물론 방어용 무기입니다. 사람들 목숨을 살리는 무기예요. 네. 천공이 되게 그 명중률 높아졌고 뿜뿜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물론 저기 구구들은 몰라가지고 걔들의 목적은 왜 이게 이재명 때문이야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진보 쪽 분들도 전쟁인데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 아 내가 참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그 주중에 좀 느꼈었거든요. 많이 배워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따가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지도자가 누구건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도 국민들이 이겨내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교수님 같은 분도 안녕 못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렸더니 안녕하지 못하다. 그 인사 정도는 받아주실 만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요, 질문이니까. 음. 사실은 우리 인사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네. 네. 대략 이제 일제강점 전후한부려부터 안녕하십니까를 고정되는 양상을 보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다들 안녕하지 못할 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럼 좀 그 제시 한번 해주시죠. 이 인사말 뭘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그러게. 옛날 인사말들이 뻔했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아 기침도 놀랬어. 나는 저기 마당새들이 이렇게 있다가 하면 기침하셨습니까? 저는 일어날 기 침구할 때 침 그거였다는 거. 이거 많이 배워요 교수님한테. 뭐 날이 좋습니다라든가 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할 수가 날이 있었던 좋습니다. 거죠. 백내 무탈하십니까? 어.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근데 날이 좋습니까? 좀 애매한 게 비 오는 안 날 좋으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애매하네. 백내 무탈하십니까? 예. 아. 그렇죠. 헬로우의 의미가 안녕 그거잖아요. 헬로 안녕. 예. 헬로우가 안녕인가요?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그렇죠, 해석을 한 거죠. 인사말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예. 저 영어의 헬로나 일본인들 할 때 하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예라는 뜻인데 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굿모닝 좋은 아침. 네. 네. 이게 이제 날짜별로 하는 게 그 일본인들의 인사들이 이제 똑같죠. 뭐 곤방와 곤니치와 곤니치와. 뭐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런 것들이 다 시간대별로 하는 인사니까. 외국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이제 영어권에서는 오후 1시인데 굿모닝이랴. 진짜요? 희한하대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구대부터는 이게 좀 발음이 좀 아. 되잖아. 그래서 굿모닝 이러는 거 같아. 그 착착 붙긴 해요. 아무튼 뭐 아니 뭐 오후 1시 정도면은 뭐 모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늦잠 그렇습니다. 잤으면. 네. 우리가 인사말로 이렇게 이게 다 트럼프 때문 아닙니까? 나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인사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맞습니다. 속상해 예. 정말. 근데 저는 오늘 뭐 교수님께 뭐 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요즘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정도로 망가질 수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저기 주중에 화요일 날 도보투쟁 집회 신고도 안 해갖고 망했어요. 네. 그러면 망했으면은 좀 민망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장동혁이 화가 났는지 다다음 날 목요일 날 도보투쟁 했다가 대통령이 새벽에 오자마자 국무회의 한다고 그러니까 야 취소 오전에 다 글로 몰려가 해가지고 다 공지해 놓은 거 드레스 코드까지 지들이 또 맞춰 또 그런 네. 것도 하더라고. 네. 그래 놓고 다 취소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의원총회 한다는데 20명 모여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투쟁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또 항의 문건 같은 건 다 정당이잖아. 네. 만들어갖고 전달해야 되는데 1차 때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 2차 때 전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왜 플러스 보인 거야? 목요일 날 또 하나 터진 게 뭐냐면 기다린 거야. 주식 폭락하기를. 예. 이틀째 안 좋았잖아요. 네. 저희도 얘기했어요. 대통령 후보 올라갈 거라고. 물론 그냥 때려잡은 거지만. 근데 신난 거지. 이틀 기다렸다가 아침에 딱 되자마자 오케이 수석 대변인이 논평. 무능 이거 허울 뿐이야. 폭락하고 기름값은 폭등하고 이 무능한 정권을 어찌하리요 하자마자 코스피가 폭등. 목요일 바로 폭등. 바로. 예. 지금 저 기사에는 오전이라고 나오는데 마감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필요 이상을 어느 정도는 좀 수준이 있어야 우리가 좀 이렇게 타격감도 있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이제 웃다가도 지치는 듯한 느낌이라서 네. 이 국민이 어디까지 망가질까요? 이미 뭐 회생불능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극우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극우에 대립되는 보수 우파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 자기들끼리는 뭐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해요. 합리적 보수. 맞아요. 합리적 이 보수. 사람들은 합리와 결별을 한 거예요. 아하. 이성과 결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결별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짐승. 아니요, 미쳤다 그러죠. 이성을 이루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수업 받는 느낌 좋아 이런 거. 네. 이게 광증이에요. 네. 이게 사실 광기밖에는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아, 우리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결별, 전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을 해요. 달리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안 하고 윤어게인 주장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비합리적 보수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좀 이 메시지가 정상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하게 본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그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려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언론이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계속 좀 이성을 잃은 좀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뭐뭐 했다고 꼬집었다. 그 정상인들 정상인 양. 예. 아, 그냥 물어뜯은 거예요. 그냥 한번 저 문건을 한번 보자고요. 문서를. 예. 국가 비상사태래 주가가 떨어진 게 국가 비상사태래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무능과 무책임 뭐 이런 걸 드러냈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네. 아, 오송 참사 났을 때, 아 오송 저기 김영환 도지사. 예. 예. 그때 충북에.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다고 해결되나? 그 말을 김영환 도지사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아이고. 간다고 해결. 달라지는 거 없다. 진짜. 국가 비상사태 어디에도 없었다. 라는 얘기는 그때 해야 돼요. 그걸 내란당이 지금 또 이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 게 놀랍네요. 정말.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그럼 이재명 정부가 유능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안 한 거잖아. 한 번도 그럼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편승한다 그랬죠. 예.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왜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야. 미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 그거는 합리적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체 말로 그냥 미쳤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네. 왜 저러나 뭐 입원시켜야지 왜 저러나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이 뒷말이 또 이제 주유비가 폭등했다. 말도 안 되고 올렸더라고요. 뭐 그러긴 1,600원, 1,800원을 그냥 올렸더라고요. 네. 그 탱크에 기름 새로 넣은 것도 아닌데 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 얘기는 저 사람이 할 게 아니고 나경원이 좀 나와서 했으면은 예, 딱 제대로 미친 걸 보여줬을 텐데 여러분들은 차에다가 기름 넣지만 저는 드럼통으로 기름을 넣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임시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콕 집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 거잖아요. 교수님 어렸을 때부터 있던 얘기죠, 이거. 주유비 이거 유가 올랐다고 바로 올리는 거. 그 말도 안 되죠. 저 어렸을 때는 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타봤어요. 넘어갔다, 넘어갔어. 저 어렸을 때. 네. 나 어렸을 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네, 제가 맞아요. 5살 때 처음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5살 때 버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때 처음 버스를 타봤어요. 어. 굉장히 제 또래에서는 좀 일찍 타본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럼 1905년입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120살 정도, 126살 정도로 만들어주시네요. 5살 때 버스를. 그때는 어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버스 탄 첫 소감이 엄마 왜 나무가 움직여? 이랬다고. 아, 너무 귀엽다. 가로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애들 네. 눈에 볼 때는 어. 굉장히 좀 현대적 감각이죠. 아, 순수한 오영이. 이게 맞아.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타면 뒤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어. 현대적 감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대적 감각이고 네. 부정적인 감각이에요. 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인들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네. 자기는 앉아있는데 세상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지금은 당연한 건데 옛날엔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연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자기가 안 움직여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습성이 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는 사실 이거랑은 반대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맞네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또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번에 곧 다가올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표 끊는 거랑 비슷해. 표 끊는 거. 어디 데려다 주겠다는 말만 믿고 표 끊고 자기는 자. 아, 그럼 내려보면 딴 데 와 있어. 그럼 화나고. 윤석열 같은 경험이거든요. 좋은 비유시다. 깨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깨서 이 차가 내가 가라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지 네. 그거를 깨서 감시하지 않으면 잠든 채 있으면 엉뚱한 곳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랑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깨어 이런 방송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예, 깨어 있어야 된다. 저희가 막 이제 버스 타서 자려고 하면 막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그렇지. 일어나라고. 아니요, 승객들 중에 볼륨 높이고. 예. 몇 사람은 자도 돼요. 근데 승객들 중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이거 다른 방향으로 가네.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씩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교수님을 하신 재래식 언론들은 그 옆자리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새끼 때려야 돼.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서로 쳐다보고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버스 방향은 관심 없게 만드는. 그렇죠. 네. 예, 그걸 해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국힘의 무능. 이거는 중요한 건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기 자기들끼리 도보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저기 좀 싸게 먹힌다고 생각했어요. 국회에서 난장판 피우는 것보다.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조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 이 극우 집단, 네. 지금 이제 미국의 마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좀 대표하고 있는 좀 이런 정치적 성향 조류가 이제 네. 극우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쯤에는 네. 예. 국익이라는 개념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국익을 전제로 해서 극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인 국익을 생각하지를 않고요. 네. 저들은 대단히 몰상식하고 파괴적인 국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극우의 이른바 좀 사회적 지지 기반 또는 그 사상적 뿌리 중에 하나가 네. 다는 아니고요. 하나가 대체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강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자기의 좀 열등감을 덮으려고 하는 어허.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강한 나라 또는 강한 척하는 지도자? 뭐 그렇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자기에게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자들이 있어요. 미성년자, 아동 성폭행하는 자들. 네. 정말 나쁜 자들이죠. 네. 근데 그 자들 속에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자기의 힘을, 네.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입증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다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극우의 이른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이익이 아니고 자기를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걸 국익이라고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동감하는 게, 가세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누군가를 딱 그 가운데 세워놓고 돌팔매질 하는 장을 마련해줄 때 몰려가지고 낄낄대는 예. 사람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이건 참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상당수가 누군가가 자기보다 좀 나았어 보이는데 자기 옆으로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같이 밟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나 이런 우리나라만이 습성을 아니라 고쳐야 된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 야만적인 거거든요. 사실. 인간이 다 그런 면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영포티라고 그래가지고 40, 50대 조롱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그 마음의 발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것들은 왜 나하고 그러니까 아예 높으면 또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그냥 형 존경해요 이래요. 비슷한 이재용 가진 같은. 네. 나보다 좀 높다. 근데 비슷한데 해볼만하다. 그러면은 공격을
아주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이제 사실 그런 좀 생각들, 예. 그런 의식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담론이 자리 잡은 게 이제 겨우 한 1-200년밖에 안 돼요. 이제 그게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좀 진화 과정에서 그런 속성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본성.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걸 좀 억눌러야 되거든요. 네. 억누를 수 있어야지 그게 상식인이 되고 교양인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죠. 이제 어디에나. 예. 지금 보세요. 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에는 27%가 지지한대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략 좀 비슷하네요. 신기해요. 어. 예. 과학이야.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좀 광적인 네. 그래서 비합리적인 극우 사조에 대한 세계적 지지율들은 이제 10% 내외밖에 안 됐어요. 10%. 많이 예. 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0년 사이에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사람이 한 10%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의 추세거든요. 예. 이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가 스스로 꺾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전체적인 흐름이 유럽 같은 나라도 그러는 게 그래요. 물론 그 교수님께서 한번 원인을 짚어주시기에 그들이 극우 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민 정책 이런 거가 가장 큰 헤게모니가 된다, 이슈가 된다 막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본인의 삶이 좀 더 열악해져가는 그거에 따라서 극우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요즘 AI니 기계화니 뭐니 해가지고 잉여잉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일자리가 그런 줄어- 과정에서 그렇게 비뚤어져 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네. 일본인들이 최하 8천 많으면 2만 명 가까운 우리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학살했다라고 네. 돼 있잖아요. 예. 최소 8천 보통 이렇게 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관동 대지진이 나기 전부터 이미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기간 동안 일본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었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던 유럽 기업들이 대거 철수를 해요. 네. 그 사이를 일본 자본이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오.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유럽 자본이 중국으로 복귀하고 하니까 일본 경제가 갑자기 불황을 맞은 상태에서 어허. 지진까지 일어나니까 예. 먹고 살기 어렵죠. 먹고 살이즘이 이제 발작을 해요. 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그 세계 경제의 사이클 때문인데 네.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그 당장 복잡해. 조선인이 네. 대일제를 뺏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만만하고 일단 만만하고 그게 제일 나빠요. 그렇죠. 예. 그 나라 군인이나 그 나라 이제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예. 만만한 좀 외국인들 또는 이제 식민지 백성들이 만만하니까 저건 죽여도 돼. 예.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오폭인지 의도적 폭격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요. 예. 저희가 좀 각 잡고 들어야 되기 그런 때문에. 그런 네. 짓을 저지르고도 네. 음.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미안함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자, 오늘 교수님께서 네. 저 굉장히 재미있을 얘기인데 트럼프와 윤석열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비교를 그리고 우리가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전쟁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 우리가 이득 볼고 막 이런 거 가볍게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걸 그게 의미 있는 일인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뭐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광고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목에 해 버리고 네. 쫙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다. 집중해서 쫙 듣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첫 번째 광고 수내내 부엌의 가마솥 갈비탕입니다. 아, 이제 시그니처 메뉴에 올라와 가지고 알아서 구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물 들어온 김에 노 한번 저어보자. 수내내 진짜 가마솥에다가 예, 고왔습니다. 수내내 비법 육수를 아주 진하게 내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저기 동네에 아우 그냥 힘들어도 휴일에 그래도 여긴 가야 돼. 그래서 대충 차려입고 차 타고 가는 동네 맛집 있죠. 그 정도 맛집 수준이 됩니다. 근데 가격까지 맞췄습니다. 네. 동네 갈비탕집 가면 좀 갈비탕 한 17,000원은 기본이에요. 예. 인터넷에서 사도 뭐 15,000원 이 정도는 뭐 그냥 갑니다. 요거 비싸요. 10,000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원래는 한우로 할까 했는데 한우로 먹어봤는데요. 질겨요. 그리고 이에 엄청나게 낍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수입 소고기를 써보자 해서 갈비 양도 엄청나게 늘리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낮췄습니다. 맛은 보장합니다. 저 재구매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말이죠. 요거 이제 그 1, 2인분인데 여기에 갈비대가 뼈 많이 안 했어요. 뼈는 무게만 들어가지. 요렇게 잘라 이게 한 6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작은 건 7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가격이 요게 이제 한 팩씩 사시면 이제 배송비가 무료예요. 순회내 부엌은. 배송비가 무료인데도 세 팩 사시면 9,000원대, 한 팩당 야. 9,000원대, 10팩을 만약에 쟁여 놓으신다 8,550원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검색창에 순회내 부엌 치시면 되고 사실 때 순회내 파김치 같이 하셔가지고 결론은 기가 막힙니다. 네. 예, 검색창에 순회내 부엌 010-7203-6857로 문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싹 도네요. 갈비탕이었고요. 두 번째 광고는 채소 좋은 거 알고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기 싫다, 풀 뜯어 먹는 것 같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유명인들이 아침에 마시는 초록물로 난리난 마시는 샐러드 휴닉의 슈퍼그린 클렌즈고요. 41종의 야채와 과일을 다 싹 다 모아서 그냥 단 한 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틀에 붓고 흔들어서 그냥 꿀떡 마시면 끝이고요. 평소에 저처럼 야채를 잘 드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 고기, 야식 섭취는 대신에 많은 분들, 그리고 액상과당이 가득한 탄산음료 즐겨 드시는 분들, 또 화장실 잘 못 가서 고민이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족했던 식이섬유를 보충해서 건강한 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체내 말끔한 클렌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박스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라고 남겨주시기만 하면 추가로 그냥 이 한 박스가 추가로 나간다고 하니까 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물에 타면은 색깔은 게 녹즙 색깔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잖아요. 맛있어. 과일을. 레몬 맛도 싹 나면서 네. 정말 맛도 잘 잡아놨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광고는 산삼순백 되것입니다. 이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있는 산양산삼 추출액순 100% 산삼순백입니다. 인삼밭에서 길러갖고 옮겨 심는 묘종이 아니에요. 씨부터 뿌린 씨종 산양산삼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포닌 종류와 함량이 넘사벽이죠. 그래서 재구매가 폭발을 한 거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격을 동결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 조금 2%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게 미안해가지고 산삼 열매 함량을 2%가 아니고 20%를 또 늘려놨어요. 진짜 최고급 어떻게 보면 재료로 만들게 됐다. 2% 올리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벤트 요거 시원시원하죠. 본품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1+1에다가 또 선물 한 분께 더 하시라고 10병들이 작은 박스 있어요. 그 한 박스를 더 얹어드리는 1+1+1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1666에 10대부터 80대까지 1080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삼순백 검색해보세요. 말씀드린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자 들어봐야죠. 네, 오늘 저희 집중해서 윤석열과 트럼프의 공통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과 트럼프의 공통점은 우리가 다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좀 짧은 머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 공통점이 뭔가? 네. 폭력적이다. 너무 당연한. 국가 시스템을 무시한다. 그리고 지가 나라를 지켜진 양 본인이 당한 거를 반드시 사감을 가지고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한다. 네. 그리고 다음이 얘가 뭘 하는 건 돈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둘 다 부인이 싫어요. 멜라니아도 싫어해. 김건희도 멜라 싫어해. 근데 와이프 스타일도 되게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요? 아우 멜라니아 기분 나쁘고. 그러겠네. 저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끝. 예. 다 하셨는데요. 끝인가요? 네. 다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좀 폭군 역사상에 네. 폭군과 이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무소불위라는 거죠.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또는 윤석열이 뭐 무속에 빠졌느니 뭐니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이 예. 이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념 어떤 사람들 그런데 종교인들은 특정한 종교적 원칙에 따라줄 걸 원하고 예.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해요. 예. 예를 들어 마가가 이제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건 우리 전쟁 싫어하는데 왜 전쟁을 하고 난리야? 그러더라고요. 마가는 그러잖아요. 예. 그럼 트럼프 뭐라 그래요? 니들 마가 아니다. 어머. 내가 진짜 아. 마가다 이런단 아,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이 무속에 빠진 건 세상에 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꼭 감옥에서는 무슨 교도소에서는 성경을 읽는다는 둥, 하나님이 어쩌다는 둥, 기도하고 개신교로. 있다는 둥 이래요. 예.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음. 어디 이념에 구애되질 않아요. 그때 필요한 거 갖다. 어떤 종교에 구애되질 않고 예. 필요한 거라면 아무거나 갖다 쓰고. 청년도 한 번도 입에 안 올렸다가 요즘에 내 아들들이래. 그렇죠. 내 새끼들이래. 예. 예. 전쟁같이 그야말로 이제 인류 수많은 사람에게 참화를 안기는 일을 하는데도 주저하지를 않아요. 네. 윤석열을 보세요. 전쟁이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네. 아예 대놓고. 네. 그 여인형 수첩에 보면은 최하 저강도 드론 전쟁.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네. 드론 전쟁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인지. 네. 말이 끔찍하더라. 드론 전쟁이지. 네. 우리가 윤석열 정권 말기에 겪었듯이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 날라왔잖아요. 네. 그게 오물풍선이 아니라 드론이었다고, 자폭 드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너무 끔찍해. 우리도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예. 것이고요. 어디가 더 손해일까요? 아유, 말도 못하죠. 근데 그 그걸 바랬던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니. 그러니 이란에서 자폭 드론 한 대가 한 4천만 원 정도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3, 4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3, 4천만 원 정도면 맞는다고 하는데 네. 그게 반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한 군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열차 부서지지. 네.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일을 이제 버린 거예요. 버린 건데, 근데 제가 정말 좀, 끔찍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네. 무슨 짓이든 한다 이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권력을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유화해서 사익을 위해서 쓴다가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돈과 연계. 제가 제일 끔찍하게 봤던 장면은 뭐였냐면 이란 여자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165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극 또는 참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자 참이 그런데 참극, 참상 또는 뭐 참담, 참혹, 비참, 처참 네. 많이 쓰기는 해요. 예. 네. 무슨 뜻이냐면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참이슬은 끔찍한 이슬입니까? 그건 순우리말 아, 참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과 거짓할 때 참이고 이거 한자 참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놀랍거나 무서운 장면을 보면 눈이 커져요. 네. 그거는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한계라는 뜻이에요. 눈이 커져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눈이 감겨요. 아, 그러네요. 눈을 질끈 감게 돼요. 네, 참아. 못 보고.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참이라고 그래요. 아. 끔찍하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목불 인견의 참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무슨 뜻이냐면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끔찍함이거든요. 네. 인간이 그 정보 자체의 입수를 거부하게 돼요. 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나치면 네. 놀라움과 공포가 지나치면 인간이 그 정보 입수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걸 참이라고 그래요. 참. 아하. 끔찍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멜라니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의장석에 앉아서 무슨 자격으로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신기했어요. 예. 뭐 된다네요. 그건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세계의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 김건희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참상이 있고 바로 직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죽은 모습도 참혹,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연출됐지만 네.
그 멜라니아라는 사람의 심성에서는 또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참혹함이 정말 끔찍한 인간성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영분이라서 그런 거 뿜뿜하고 싶어서 그 얘기는 했지만 그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진심이 아닌 거죠. 예, 자기를 꾸미기 위한 수사일 뿐. 느낌이 없는 거죠. 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김건희가 이태원 참사 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근조가 안 보이게 리본 거꾸로 달게 하고 아예 명패 그 위패도 영정도 없는 영정 없이. 해괴망측한 우리 합동분향소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네. 그런 해괴망측한 좀 꽃다발 덩어리에 그 분향소를 만들어서 희생자들이 아예 없었던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는 해괴한 복장으로 그 이태원 골목에 쭈그리고 앉은 장면을 사진 찍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마포대교에서 자살 방지 대책 지휘하는 그런 김건희 모습처럼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 쭈구려 앉고 하는 건 아마 그 다른 사고 거기 그 이후에 아마 그 앉았던 거고. 이태원 참사 직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태원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사진. 아, 그 사진도 있고 네. 그 어디 지하철 앞인가 거기가 그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건 다른 또 사건이 있을 때 그 쇼를 또 한 번 했어. 같이 쇼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예.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저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선출된 사람인 것처럼 나서고 하는 걸 보면서 인간성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이제 보여준 사례다. 이게 전쟁의 주요 배경이죠.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보면 첫 번째는 잔혹함, 두 번째 아니 무슨 짓이든 한다. 예, 무슨 짓을 한다? 어떤 참혹한 짓도 한다고. 예. 둘째로는 그 권력을 사유한다. 사유한 권력. 네, 세 번째. 권력을 사유하고 자. 그 사유하다 보면 인간성이 이제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이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유화. 이렇게 느끼게 되면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윤석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밑에서 다들 그 말이 맞다고 만들어줘요. 그죠? 이번에 저 이란 침공과 관련해서도 예.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 밑에 장관들이나 또는 이제 어용 언론인들이 맞는 말로 둔값 시켜주죠. 그 대표적인 그 최근에 거짓말이 뭐냐면은 아니 이란이 공격할 것 같았어. 우리가 선제 공격한 거 정확하게 얘기해. 선제 공격이라니 놔뒀으면 우리 공격했어. 보였어. 증거는 없어. 그래서 한 거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 드러나게 했지만 이제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뭐가 없어지냐면 눈치 보는 능력이 사라져요. 아 주변을 살피는 능력. 예.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 개도 눈치 볼 줄은 알잖아요. 네. 눈치 그럼요.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예요. 관심을 갖고. 예, 말 안 듣고. 그 좋은 말입니다. 눈치 본다는 거. 네. 눈치가 없다는 거는 네.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쓰레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성 자체가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런 짓을 구자별로 저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165명을 그냥 죽였으면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정도의 정보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정밀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영화 꽤 많거든요. 2차 대전 당시에 초등학교에 오폭했다가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조종사 이야기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눈치가 있는 사람. 그렇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유감 표명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미군이 3명 죽었니, 4명 죽었니, 5명 죽었니는 일일이 따져가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등가가 아닌 거죠. 등가가 아니다. 예, 네. 사람의 목숨을 너무 하찮게 취급해요. 여기 몇천 명이 지금 이미 죽었을 테이고 몇천 명도 넘겠죠. 지금 뭐 이란 함정만 20척 넘게 격침시켰다고 주장을 한 대로라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게임처럼 얘기해 조금 더 비통하거나 이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깝다라거나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자들 윤석열과 김건희나 트럼프나 멜라니아나 똑같은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가 없는 것,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세 번째인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난 네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한 건 작년 말부터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언제 할 거냐 이런 거죠.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한 것도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 언제 할 23년부터. 거냐. 근데 네. 이런 중요한 역사적 결정을 주로 사적 동기에 의해서 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명태균 파일이 나오니까 서둘러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번 트럼프도 이거 이 앱스타인. 예. 파일 공개되는 것 때문에 좀 그 분위기를 바꾸려고 네.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 포장된 아니냐. 거는 뭐 선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예. 그 앱스타인 다 드러나면 박살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앱스타인 파일 언젠가 공개는 되겠죠. 근데 똑같더라고요. 예. 미국 언론도 조중동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문제, 유력 정치인들 문제로 이렇게 앱스타인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티븐 호킹 박사를 갖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그 물타기를 시도를 해요. 너무 저열하더라고요. 아, 진짜 눈치 없는 놈들, 인간성 없는 놈들. 노엄 촘스키든 아니면 빌 게이츠든 예.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놓고 네, 맞아요. 물타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핵심은 다른 문제인 그렇죠.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렇죠. 뭐. 음. 근데 그래도 그건 좀 파일은 남아 있는데 예. 우리는 김건희 파일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김건희가 계엄 전후에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독재자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 속에 예.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무력감을 좀 많이 느끼긴 미국 해요. 시민들이 해결해야 돼요.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죠. 찬성 27%라. 예. 그래서 전 여기 써놨잖아요. 국민이 다르다라고 써놨는데 우리 국민은 그 진작적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다 거거든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지금 미국에도 비율이. 예. 예. 우리도 드러나기 전까지 어쨌든 윤석열을 당선시켰잖아요. 그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윤석열을 당선시켜놓고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그래도 여기는. 우리 전체로 봐도 네. 만약에 윤석열이 트럼프 정도로 저렇게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네. 했다면은 벌써 탄핵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트럼프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의석수가 역전되면 탄핵당할 수 있다.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속하면서 예. 트럼프가 탄핵되면 우리 다 감옥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그 고위 관리들이. 아, 그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죠, 사실은 앞으로 11월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어떤 또 광기, 이 극우 집단의 광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광기를 발산할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저는 트럼프가 자국민 학살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수용소에 가다 놓은 사람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 죽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하메네이가 저렇게 된 거를 저는 아무리 뭐 나 이란에서 침통을 생각하지만 수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살한 네, 인원수가. 맞아요. 그럼 하메네이도 응당한 대가를 받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 딱 느낌이 비유를 하자면은 깡패가 가정폭력범을 폭행한 듯한 느낌? 저도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약간 폭력이 되게 정당화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제가 눈치 없음을 인간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3.1 운동 당시에 김희동 입산원사 보면 이렇게 해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그 다음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포명함이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걸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무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독립선언문에. 독립선언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상식이에요. 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란 페르시아로부터 네. 이미 유럽에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와 페르시아가 같이 전쟁도 하고 그랬던 그런 옛날엔 잘 나갔잖아요. 그랬던 페르시아 나라란 제국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이른바 신정 독재의 문제도 페르시아인들이 해결하도록 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왜 역사에 대한 좀 무지 또는 인간을 이해하는 의지가 없어서 인문학적 소양이 바닥으로 떨어지냐면 극우 집단이 트럼프는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이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져요.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란의 이른바 박해받던 시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좀 만들어 버렸어요. 독재자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건 있죠. 독재자와 순교자는 전혀 달라요. 이제 순교자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잖아요. 마터라고 하는데 영어로 네. 그 나라 영어에는 의산이 열산이 이런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예. 전부 순교자로 번역이 돼요. 같이 예. 통칭으로. 예,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 3.1운동 100주년 때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 정부에서 초청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들이 익숙한 단어로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안중근 의사를. 어디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독립운동가 후손이 뭐에 마땅한 단어가 저 사람을 의사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건 뭐 이슬람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냥 코리안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외국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온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이지만 한국말 못하는 3대, 4대째 되는 이제 아이가 예. 다른 아이가 이제 잡아준 거죠. 그렇게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마터다. 그러니까 순교자다.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영어에는 그런 단어들 개념들이 좀 우리랑 또 달라요. 의사, 열사, 뭐 순국선열 이런 개념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테러리스트였다는 건 뭐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안중근 의사가 뭐지? 마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뭘 배운 거야? 그러니까 순교는 아니니까. 이제 그게 이른바 중세의 순교자라는 개념이 이제 근대에 들어서 순국선열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을 네. 좀 거치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연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떠나서 이런 거거든요. 하메네이를 순교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90 다 된 노인을 순교자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건 전 이란 이후의 역사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예컨대 뭐 기다리든가 이란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든가 이렇게 사실 수명이 다해가는 체제였다고 저는 보였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만 죽이면 저건 그냥 무슨 오합지졸처럼 그냥 무너질 거다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가 갖는 역사의 무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면서요. 임진왜란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이제 적 수장의 목을 베라, 목을 따피대, 짜! 했는데 계속 들어와.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끝나? 이 개새끼야.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의 전투 방식은 우두머리를 그게 제거를 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 한민족은 희한하다. 끝까지 버티고 저항한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외적에 맞서다 보면 이를테면 이제 고종은 무능하고 참 욕심 많은 군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약간 그렇게 무능했다. 아니요, 그 당시에 네. 나중에 이게 해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고종을 훌륭한 군주라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단 그 당시 말이에요. 살았던 백성들도.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종의 왕위를 일본이 뺏어서 갔을 때는 화나죠. 화나죠. 네.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거죠.
그럼 그 고정을 쫓아내더라도 우리가 쫓아낼 일이지. 그 민비가 폭정을 했어도 민비를 그렇죠. 그렇게 한 일본 놈들한텐 화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백범기 선생 그 왕비를 죽였다고. 음. 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왕비를 죽였다고. 그 일본인의 죄로 이토 히로부미의 죄로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이런 걸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의 집단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란에서 이번에 전쟁 나고 나서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네. 좋아하는 제외 이란인들 네네. 영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뭐 자기 가족이 하메네이 그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엄청날 안정부 거잖아요. 지휘관을 예. 잃었다든가 그러면은 기쁘죠. 원수가 갚았다고 복수했다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영상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게 이란은 어쩔 수 없이 그 역사의 관성이라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순교자의 정신을 중심으로 다시 단결하자는 이야기가 그 내부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란인들에게도 심각한 좀 문화적 또는 역사적 부담으로 남게 되겠죠. 예. 근데 문득 네. 하메네이가 그 이제 그 학살을 한 이후에 미국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지하 벙커로 안 가고 그냥 뭐 드러난 거 지상 건물 이런 데 댕겼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야 이대로 내가 못 버틴다. 저 성남 군중한테 언젠가 끝난다. 또는 나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일부러 그 길을 택한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아파, 수니파라고 이제 이슬람이 갈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슬람에서 특히 시아파의 경우에는 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시아는 좀 과격하고 순위파는 약간 순하고.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저도 살짝 그래요. 마호메트 사후에 네. 그 후계권을 둘러싸고 혈통주의냐 법통주의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던 혈통이냐, 거죠. 법통이냐? 예, 법통주의가 시아파였고요. 음.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 시아파의 이제 창시자라는 사람이 죽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원수처럼 돼버리거든요. 아, 순위파 때문에 죽었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원수처럼 돼버렸지만 나는 그래서 92세에 죽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싸우다가.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덕이 된 거죠. 종교인들에게. 그래서 하메네이는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순교가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이제 그 뒤를 계승했다고 알려지는 차남에게도 또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가 80 넘어 순교해라. 80 넘어 순교해라.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정통성, 자신 집권기의 정통성을 추인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좀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일종의 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공격으로 내가 죽어도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신정국가 체제의 자양분이 될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살 만큼 살았는데 90이 다 됐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반드시 죽기로 작정한 건 아니지만 죽어도 괜찮다 정도의 생각은 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뭐 오늘 뭐 알차게 여기저기 이런저런 역사까지 이렇게 쫙 배웠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이란의 상황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 저질러진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역사적으로 이제 좀 비추어 봤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가장 궁금한 거. 네.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어떨까? 저는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주식이 올랐느니 떨어졌느니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뭐 방산 사업이 좋느니 이런 것도 네.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2017년 이제 16년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하고 곧바로 사드 배치하고 할 때 우리 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죠. 네. 이게 북한으로부터 날아올 고고도 미사일을 막기 위한 거다. 그건 누가 진짜 저 극우라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상식을 벗어나 있다.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도 나타났거든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과거를 돌아보죠. 2004년에 서울 용산 기지에서 미군이 떠나서 평택 기지로 이제 평택의 기지를 만들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2004년이군요. 2004년이었어. 그때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엄청난 공지에 몰렸었죠. 대출이 행정대 집행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예. 여기서 이제 대통령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때 정태춘 아저씨가 되게 화났었어. 고향이 평택이거든. 아무튼. 그렇죠. 그때 이미 이제 예. 당시 이른바 재래식 언론들, 자칭 보수를 지향하는 재래식 언론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이 서울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정말. 서울을 포기했다. 노무현 정부 때니까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주한미군이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가 버리면 서울이 북한이 빈다. 서울이 빈다는 거죠. 서울 북쪽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있었죠. 선동을 저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 예, 서울 포기했다 주한미군이. 근데 서울을 포기한 게 아니죠. 사실은 뭐 서울을 포기한 건 맞는데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이미 그때 바뀐 거예요. 서울에서 나간 건 맞죠. 예, 서울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으로 돼버린 거죠. 평택, 오산 이전 쪽으로 이제 기지를 옮겨놓은 것은. 그리고 그 상태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평택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네. 그럼 평택 기지를 어디로부터 방어한다는 거예요? 중국? 평택에서 성주에 사드 배치했잖아요. 네. 성주 평택 사이에 선을 그으면 거기가 끝이에요. 아. 산동반동. 그쪽에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그것도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성주에다 배치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평택 공격하는 거를 성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 공격하는 거 거기서 어떻게 요격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요격할 수 없는 재래식 무기들로 끝나요. 서울은 무슨 뭐 고고도 뭐 저기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게 왜 서울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걸어서도 10분이면 내려오는데 뭘 차 타고 말이요. 아이 나 참. 근데 아니,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뭐 제가 아는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 관문부터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무렵부터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의 중요한 좀 가상의 현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뭐냐면 이제 마카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의 이제 마지막 남은 반환 목표가 이제 대만이란 말이에요. 대만. 대만 그 시진핑이 등소평일에 확립되어 온 10년 집권 텀을 넘겨서 평생 집권에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가고 이런 와중에 예. 중화국기 내세우고 옛 중국을 완전히 재통합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기 때문에 네. 그 무렵 사드 배치할 무렵부터 미국의 이제 주된 관심은 언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른바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의 강화,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발언이었죠. 네. 그러니까 무력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맞아요. 네.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불장난하지 말아라고 중국에서 반응을 했고 한중 관계 급속히 얼어붙었죠. 네. 좀 이란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해서. 예. 네. 너무 겁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엔 다카이치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의 유사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발언했다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거의 단교수 직전까지 가는 상태까지 돼 있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실 가장 현실 가능한 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에요. 근데 미국이 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호우적거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오케이. 예. 지금 중국이 참 좋아요. 지금 미군이 어떻게 전술을 운용하는지, 어떻게 그 작전을 짜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지금 스캔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지금 다 보여주고 있네. 네. 예, 이번에 좀 이스라엘과 미군의 이란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2일 전쟁 때 이란에서 막 그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어요. 막 상당한 피해도 상당한지 약간한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안 하지만 좀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예, 초음속 미사일에 피해를 입었고요. 근데 그때 그 12일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들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 예.
다 확인해요. 어디서 쐈는지를 다 네. 확인을 해서 이번에 다 먼저 네. 공격한 거죠. 그건 예비 전쟁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한테도 이런 걸로 이제 전술을 적용하겠구나. 미사일 또 어디서 쏘겠구나. 발사대 다 조사하고. 발사대 위치를 미리 네. 확인하고 뭐 거기다 이제 폭격을 쏟아부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네. 그렇게 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은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현재 미군 기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출동하고 네. 어떻게 연계 작전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겠죠. 예. 게다가 이제 만약에 지상군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미군이 허덕이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군부내에서. 자 이제 대만 누가 막을 건데 이렇게. 네. 네, 지금이 대만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 난리 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전쟁 나기 직전에 네. 오산 공군 기지에서 네. 주한미 공군이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비행기를 계속 출격시켜서 서해로 출격시켰죠.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출격시켜 중국 비행기들하고 미사일을 달고. 배치를 했어요. 네. 실제로 실무장을 하고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고 그러면 봐요. 이란을 침공하는 동안에 대만에 대해서 행동하지 말아라. 아 그거. 라는 일종의 경고였다고 봐요. 그리고 중국도 그걸 받아들였을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쪽에도 실제로 미국이 아무런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남중국에서 하던가 왜 우리 서해를 자,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만약에 이-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에 네.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네. 예. 중국은 대만 합병에 대만 침공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 지금이 그러네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음. 어디서 비행기가 나가겠어요? 아 방어하러.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예. 일본에서요? 아니죠. 오산에서 나가죠. 아 그러니까 미국 이번에 방어하기 나간 위해서. 미군이 음. 미군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과 싸우게 네.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중국에 제일 가까운 기지가 대만 빼놓고는 네. 오산. 오산 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은 오산을 타격하겠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전력의 공백을 틈타. 제가 두려운 아.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지금 근데 트럼프가 저런 짓을 할 거라고 음. 상상도 못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시진핑은 안 할까? 아, 우리가 전 무슨 수를 믿지?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이 깡패가 되어버리면서 중국이 점잖은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중국에게 너 요즘 많이 전잖다. 무슨 악수 한번 하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대만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세계 최강 대국 두 개가 둘 다 깡패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면은 그리고 어우, 끔찍한데요? 중국과 진짜. 미국은 그거 전쟁을 국지전처럼 벌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면전이 되죠. 그쵸. 그렇죠. 한반도는 우리는 한반도는 명운을 사라져요. 걸고 싸워야 되는 건데. 네.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돼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강 대국의 무기들이 막 떨어져 버리면 무슨 지금 이란,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건 정말 우리가 외교적으로든 굉장히 좀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지금 네.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전쟁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아이씨 생각 좀 해볼라 했더니 끝났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빨리 끝나야 네. 돼요. 아, 하루에도 죽겠네, 정말. 끝나야지. 저는 이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이번에도 이제 국제법상 불법이다. 캐나다 뭐 총리든 스페인 총리든 프랑스 대통령이든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규범에 기초한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그러니까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제 1,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이런 전쟁이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 지구가 망한다. 인류가 다 공멸이다. 예. 여기에 합의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 사이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지난 80년 동안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얼마나 인정받았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에 기반한 패권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성.
지금 전 세계에 사실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미국의 문화, 미국의 도덕성, 도덕률, 미국의 철학, 미국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받아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이고 6.25 이후에 또 그래 미국의 원조로 버틴 나라다 이것들 빼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링컨과 케네디의 연설문을 배우고 살아요. 네, 맞아요. 네,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아무리 멋있는 연설을 해도 기억 못하면서 네, 맞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꼭 이런 맨날. 말은 영어책 다 외우고 사는 거예요. 네. 전 세계한테 그것이 일종의 상식이자 올바른 정치의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덕적 우위, 정당성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네. 이제 도덕적 우위나 어떤 좀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규범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각자 도생하자, 각자 무장하자, 각자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와, 무섭습니다. 그게 그 귀결이 바로 1차 대전 이후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2차 대전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차 대전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이건 미국 자신의 몰락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미국 규탄을 해야 돼요. 미국 저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한다. 네. 그거 하나,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빨리 조이대가 내려와야 한다. 똑같은 거죠. 결론이 좋네요. 뭐 하나 알기 최종점에 뭐가 있어요. 예. 네. 아유 오늘도 짧고 굵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좋은 얘기. 좀 반성합니다. 이 전쟁 보면서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게임 보듯이 이렇게 보고서 오 그랬대. 이야 어뢰를 써서 이럴 때가 아니다. 아, 저도 진짜. 전 반성해요. 세계 전쟁이 확산하는 과정이 꼭 그래요. 우리가 저기 남의 땅 같지만 저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그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한쪽으로 힘이 몰리면 다른 쪽이 비잖아요. 네.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다가 아이고 주식이나 걱정하고 기름값 얘기했던 제가 좀 반성이 됩니다. 아이 참 이거 좀 넓은 사람이 되는데 네. 막 구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이 반성합니다. 저희 그래도 오늘 개떼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개떼들은 그러면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